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치과의 윤정진 원장님을 두 번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윤정진 원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저번에 게스트 네트워크 파티에서 못 뵈서 되게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그때 저희 게스트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프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써봤는데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물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동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과거의 저의 모습은 원숭이,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돌고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예, 일단 전 집단에서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원숭이 집단은 다소 이제 위계 질서가 있고 돌고래 집단은 좀 더 재미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런 어떤 집단에서의 그런 위계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 재밌게, 그러니까 낯선 배가 싹 지나갈 때 같이 점프하면서 즐거워하는 돌고래처럼 예, 그렇게 살고 있고 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몸매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아, 몸매에서 갑자기 확 그날 즉흥적으로 제가 질문 드렸더니 게스트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무슨 동물 해야 되지 막 되게 당황을 하시긴 했는데 다 자신들한테 맞는 그 동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인생을 좀 약간 다른데 비유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역시나 원장님은 재밌는 재미있는, 비유를 네. 여기 낯선 배가 그 배인지 이 배인지 네. 사실 저희 팟캐스트 게스트분들 되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 원장님 편 굉장히 다운로드 수가 많았거든요. 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나간 후에 나가기 전과 나간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반응이 야, 참 별거 다 한다, 부럽다, 재밌더라,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거를 하는 것에 대한 게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커졌어요. 예, 연락을 자주 못하는 지인들한테 그 링크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되게 네. 좋아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또 보내면 네. 또 이제 연락이 또 되겠죠. 여러모로 되게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외국에 나가신 분께도 꼭 보내주세요. 혹시나. 저번에 이제 윤정희 원장님 하시는 일이라던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쭤봐서 이번 편에는 지금 다슬량과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이제 다슬량이 아빠 모습 보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재미난 거 들려주세요. 예, 다슬이가 이제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죠. 네. 예, 그래서 3살 때부터 제가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기에 쓴 글 중에 하나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얼마 전 제가 활동하는 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반주하고 저는 사회를 보고 딸 다슬이는 친구들과 동요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 무대에 온 가족이 모두 다른 포지션으로 참가한 셈입니다. 그날 그렇게 재밌게 무대에 섰다가 집에 와서 딸 다슬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일도 따로 하면서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다슬아 좋은 생각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세상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 뭐든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되게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다슬이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맞아요. 혹시 팟캐스트 나간 거 보고 다슬이가 여기 나오고 싶다는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별걸 다 해. 이 말이 네. 사회도 보시는구나. 예, 음악회 사회봤습니다. 네, 그 다행히 딸은 아빠 참 별거 다해라고 안 하고 나도 아빠처럼 하고 싶어라고 해서 아빠랑 같은 성향이네요.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서 음악회 사회 보실 때 그 하모니와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 잘 어울렸을 네,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신 거 혹시 본인 알고 계신가요? 좀 듣는 편입니다. 네, 인정하시는.
아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막 일어나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추위잖아요. 그럼 이불 속에 막 꼼지락거릴 때 저는 애들 학교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깨우기도 그쵸. 힘들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 가지마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안 가고 누워있더라고요. 이럴 때 원장님은 왠지 더 지혜롭게 다시를 깨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 아침에 깨우는 게 참 문제긴 네. 합니다. 저 와이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침잠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매번 좀 고민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놀이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 그때 또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스리와의 대화입니다. 다스라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못 일어나겠어. 그럼 5분 뒤에 다시 온다. 다스라 5분 지났어. 다스리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안깁니다. 바로 세면대로 가는 코스와 거실을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실. 거실을 천천히 돕니다. 짜릿한 베란다 코스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추울 것 같아. 베란다는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엄마 쪽으로 가는 코스는 어떠십니까? 좋아요. 밥 먹는 엄마 옆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다스리도 잘 잤어? 네. 코스의 마지막을 선택해 주세요. 차가운 쇼파로 가는 코스와 세면대로 가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잠이 깬 다스리가 세수를 합니다. 아 이렇게 재밌게 깨워주시는군요. 그때도 에피소드 들으면서 게이미피케이션에 최적화된 아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따님이 정말 5분 있다가 일어나도 재밌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근데 저는 듣다가 이게 정말 부녀 관계인가 연인 관계인가 그러면은 다슬량을 안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렇죠. 오. 네. 재밌게 한 바퀴 돌려도 주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게임이 금방 또 지루해요. 아. 아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꾸 게임. 새로운 걸 개발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좀 아빠를 애로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예. 아빠의 창의성을 개발해주는 딸. 오, 멋진데요. 서로 윈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딸은 게임을 즐기고 아빠는 창의력이 쑥쑥 늘어나고. 오. 근데 다슬이가 지금 9살이라고 해서 이제 저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보고선 어른스럽게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른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다슬이가 이제 보통 학기 말이면은 9살이 아니라 3학년 정도의 정신 연령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중학교도요. 초벌해 보면 중학교 1학년 가면요. 예비 중2이기 때문에 네. 중2의 스멀스멀한 그게 올라오는데 그런 질문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예, 이게 얼마 전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이게 대화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래. 왜 그런 거야? 다스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 노동시간이라는 게 아빠, 노동시간은 알겠고 단축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 전에 만난 다스리 친구가 그랬지. 친구 아빠가 바빠가지고 평일에는 못 보고 일요일만 본다고. 그렇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일하는 거 멈추고 집에 가서 가족하고 지내라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야. 그럼 좋은 거네. 그런데 그 아빠가 왜 그렇게 평소에 일을 많이 했을까? 일이 많았나? 저녁이나 밤에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일을 더 하지 말라고 하면 가족하고 보낼 시간은 생기는데 월급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월급이 얼마 안 되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생각해보자. 전에 10개에서 9개 된 사람하고 3개에서 2개 된 사람하고 같을까? 3개였다가 2개 된 사람은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부족해진 부분을 메꾸려고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해.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2가지 하는 건 더 힘들어. 그럼 안 좋은 거네. 다슬아, 세상에 좋기만 한 거랑 안 좋기만 한 건 없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한 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어. 그러네. 그래서 이런 걸 정할 땐 가능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해가 가장 적을 수 있게 노력해야 돼. 알았어. 네, 언제까지 답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제 다스리가 관심 갖는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쪽으로 그래서 뉴스에서 봤는지 갑자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와. 네. 저희 딸도 어느 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어.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들이 이런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질문 딱 하면 저는 아빠한테 물어봐요.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플러스 또 뭐냐면 검색해보자. 저도 그 말은 예, 합니다. 검색해보자. 요즘은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도 아이들이 가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능력들도 필요해서 사실 그런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는 어디나 서치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이게 뭐 제대로 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근데 다슬이 옆에는 이런 아빠가 있어서 너무 그런 것도 잘하고 좋겠어요. 아빠가 거의 위키피디아 수준. 지금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 아, 다행이었지. 네. 사실은 저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네, 저도.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막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다슬이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자상한 아빠지만 제가 페이스북 보다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원래 콩깍지라는 게 벗겨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직 정상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보니까 지금 연주도 하시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예. 그 올리는 포스팅을 딱 보면 정말 진짜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좀 퐁퐁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전에 보니까 뭐 굉장히 열이 나고 아프다고 했던 네. 날 포스팅 제가 봤는데 그럴 때 응원을 해주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아내한테 응원하는 말은 뭐 직접 하기도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라 직접 하기도 하는데 다슬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다슬이도 엄마를 응원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걸 또 아내를 보여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두 분이 패친이시죠? 그 패친이었다가 패친이었다가 저랑 좀 성향이 달라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거를 그냥 보여주죠 이렇게 쓴 거를. 예. 그렇군요. 저도 남편하고 끊었어요. 부부끼리 패치는 경우가 네, 별로 없죠. 네. 드물어요. 각자의 그런 그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한번 또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집 컴퓨터방 벽에는 일정을 적을 수 있는 일정표 보드가 있습니다. 부부의 각자 일정을 적어두는 용도입니다. 각자 일정이 많고 바빠서 매번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이걸 이용 중입니다. 어제 오늘 아내는 아침도 못 먹고 나갔습니다. 원래 일정에 입시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주엔 연주도 있습니다. 틈이 나면 연습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새벽까지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합니다. 남편의 강력한 코 고는 소리를 덮을 만큼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혹시라도 바쁜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낄까 봐 조용히 아침을 먹는 다슬이에게 얘기합니다. 다슬아, 엄마가 너무 멋지지 않니?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다슬아, 친구들 엄마는 집에서 친구들을 계속 돌봐줄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때? 그런 건 좀 평범한 것 같아. 우린 특별하지. 그래? 전에 아빠를 일요일에만 보는 친구 있잖아. 대부분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빠가 더 일해야 하잖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서 더 좋아. 그럼 다슬이도 나중에 엄마처럼 바쁘게 살 거야? 그럼. 왜?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잖아. 다슬 엄마 미안해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다슬이가 참 어른스럽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연주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모습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칭찬은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겠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그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들이 와이프 칭찬 잘 안 해요. 이것도 전에는 잘 못했었는데 한번 하게 되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제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한 요리를 딱 갖다 놔도 원래 말이 없고 묵뚝뚝한 사람이라 딱 보면은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맛있는 표정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맛있어?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 그래 맛있어.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막 이래야 다음에 더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서 먹을만해. 현실 아빠. 그래서 먹을만해가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키우시면서 아들만 둘 키우시면서 왜 너희들은 맛있다는 말을 이렇게 안 하냐. 네. 그래서 그땐 뭐라 그랬냐면요. 맛 없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평생 다 맛있어요. 그랬었는데 네. 이제 딸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딸 키우는 표현을 재미가.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맛있으면 표현 안 하는군요. 맛 없을 때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그
저희도 그렇긴 한데 요즘은 각 가정마다 대화하는 카톡방 있잖아요. 가족방,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저는 그 방에서 또는 아이들 그 전화번호 적어 놓을 때 아이들 이름 안 하고 뭐 큰 보물, 작은 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님만의 가족 호칭 같은 거 혹시 그 방에서 쓰는 거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돼요. 제가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 많이 얘기 네네. 다니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톡 이름을 이렇게 이름만 쓰는 것도 통상의 호칭만 쓰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머님은 내게 생명 주신 분, 아버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 장모님은 아내가 이름이 유진인데요. 유진이를 허락한 가장 고마운 분, 장인어른은 가장 존경하는 분, 와이프는 퍼스트 레이디, 딸은 퍼스트 프린세스.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부여한 의미가 제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짜증낼 때가 있는데요. 이 카톡 이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아빠한테 공주님이야. 그럼 엄마는 하녀일까? 엄마는 외할아버지한테 공주였어. 지금은 아빠 만나서 여왕님이 됐고 아빠한테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스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보다 엄마한테 왜 화내? 엄마한테 화내지 마. 이거보다는 아빠가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낳아준 분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그냥 스스로 느끼고 자기 엄마한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현명한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호칭을 이렇게 해놓는 것만으로도 이 마인드를 다시 마인드셋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호칭을 저는 또 뭐로 바꿨냐면 최고 남편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남편이 최고 남편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네, 일단 뭔가 뜰 때마다 최고 남편으로 뜨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로 딱 뜨니까 일단 딸보다 엄마가 더 우선이야. 뭐 이런 느낌도 실제로 되고. 그 얘기도 했어요. 딸한테. 네. 넌 앞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또 생길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를 위할 거고 아빠는 그래서 엄마를 위해야 돼. 네, 그렇게 했죠. 근데 가끔은 조금 약간 서운할 때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왠지 남편이 아니고 딸이 더 우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넓은 마음. 여기 호칭 보면서 음. 장모님에 대한 호칭이 유진이를 허락한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네. 하셨는데 조금 살짝 오글거려요. 오글거린다기보다는 장인어른은 보자마자 오케이를 하셨나? 아. 장모님이 반대신데요. 네. 장인어른이 가장 늦게까지 그러셨고 그러셨구나. 장모님은 금방 뭐 오케이 하셨죠. 그래서 또 허락한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지금 그렇죠. 뒤끝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관련된 글을 썼는데 네.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신 거는 네. 아무것도 아니게 제 예비 사위한테 할 거라. 그런 게 있었군요. 지금 다스리 시집 보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한테 지켜봐 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애지정지 그냥 게이미피케이션에다가 막 아이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진짜 사위한테 보낼 때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해요. 예식장 들어갈 때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딱 건네주고 돌아올 때 울 것 같다고. 저 우리 아빠가 우는 걸 봤어요. 저는 좋아서 막 싱글벙글하는데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딱 성당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는 안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게 원래 딸에 대한 아빠의 애착이 더 크구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다스리한테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다스리 할아버님이 같이 동행해서 신부 입장하고 아빠는 찾지 말라고 그냥 그 화장실에서 정도예요 벌써?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을 테니까 찾지 말라고 그냥 그랬어요. 우리 다스리 사춘기 때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그때 약간 전쟁 좀 들어보고. 지금 우신다는 말씀 하시니까 네. 저도 저희 친정아버님이 생각나는데 식장에서는 안 우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큰딸인데 제가 먼저 결혼한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차이로 결혼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래도 좀 덜 서운하시겠다. 처음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그쵸, 두 그쵸. 번째니까.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아빠가 집에 와서 너무너무 우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큰 딸은 좀 뭐가 안 다르셨는지. 떠나길 바라셨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우셔서 그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사촌 형부가 아버지 모시고 노래방을 갔대요. 네. 너무 우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분위기 전환하려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 아빠가 이렇게 살가운 옛날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딸한테 막 살갑게 하거나 막 그 원장님처럼 그렇게 다스리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표현 잘 안 그렇죠. 하시고. 무뚝뚝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나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은 정말 이렇게 서운하고 이런 거구나. 상상하면 가끔 울어요. 아니 지금도. 그 얘기 하는데도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직 가끔 웁니다. 한 20년 뒤 얘기인데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평상시에 딸한테 표현해주면 딸이 알잖아요. 아빠 마음이 맞아. 나는 너를 예식장에 들여보내놓고 울 것 같다.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하더라고요. 딸한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아이들 이렇게 너무 예쁘고 떠나 보내면 눈에서 눈물 날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싸우고 마찰이 일어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렇죠. 부모는 아이가 좀 스마트폰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고 좀 늦게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빨리 갖고 싶어하고 다슬량은 어떤가요? 똑같죠. 네. 그래서 그 키즈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키즈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됩니다. 다스리의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일부러 언제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핸드폰 개설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니 딸이 글을 써서 우와. 답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오늘 핸드폰이 생겼다. 오늘 바이올린 하기 편했던 것도 핸드폰 때문인가 보다. 나는 날아갈 듯 기뻤다.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 칠판에 다스라 깜짝 선물이라고 써 있었다. 너무 좋아서 날뛰었다.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와. 네, 다음 날 다스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제약이 많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기에 다스라 게임도 하고 인터넷 하는 친구도 있지. 네. 그러다가 못하게 된 친구 있어? 누구누구가 너무 많이 했다가 엄마가 못하게 했대. 다스라 못하다가 하게 되는 거랑 하다가 못하게 되는 거랑 뭐가 좋을까? 못하다가 하게 되는 거. 엄마 아빠 생각도 그래. 일단 그렇게 써봐.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상의를 하고 엄마가 결정을 할 거야. 얼마만큼 권한을 줄지를. 응, 알았어. 이것도 지혜롭게 넘어가셨네요. 근데 스마트폰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되는 줄 알고 딱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편지를 썼는데. 실망감이. 아니 근데 아빠 닮아서 표현력도 너무 날아갈 듯 뛸 듯 기분이 너무 좋고 바이올린이 하기 편했던 게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근데 다스리는 표현이. 피아노를 안 하고 바이올린을 하나요?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저나 와이프나 뭐든지 좀 재밌게 하자 이거 그 주의인데 이게 엄마가 딸 피아노 가르치는 거는 조금 본인도 좀 꺼려하길래 와이프가 이제 동네 아줌마 중에 피아노를 가르쳐 보시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자격도 있으신 분한테 맡겼죠. 대신에 그냥 재밌게 뚱땅거리기만 하고 절대 숙제는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다스리가 피아노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숙제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싫다는 것도 억지로 안 가르치는 스타일이라. 근데 재밌는 건 또 엄마가 또 하도 열심히 또 하는 걸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 자기 또 엄마한테 배우고 싶다고. 네, 그래서 뭐 엄마가 당장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 하겠다고 뭐 여러 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하고 할 때 되면 하는 거고 맞아요. 또 좋아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꼭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네, 그 말이 맞네요. 네. 부모가 즐겁게 하는 걸 보면 직접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네. 저는 아이 키울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보통 이제 금방 떼고 들어갔거든요. 네. 저희 특히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공부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던 때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서 네. 했는데 얘가 한 2달 만에 한글을 다 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책을 읽고 저한테 와서 책을 읽어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복병이 생긴 거죠. 구구단.
이 구구단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느 집에 우연히 갔다가 그 구구단 테이프 틀어놓은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래처럼. 노래 아니었어요. 제가 들은 건 뭐였냐면 2는 4, 2, 3은 6. 어머 저런 테이프를 왜 돈을 주고 사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계속 재밌는 거 그러네요. 되게 많은 게 계속 그거다. 들으면서 아니 저건 도대체 무슨 테이프야? 그러고 들었더니 정말 재미없게 그렇게 진짜 하는 코미디다.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또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라 뭔가를 재밌게 뭔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외워라. 오늘은 2단 외우고 나 뭐 3단 외우고 얘네들은 뭐 3씩 늘어난다. 뭐 이런 원리만 좀 가르쳐주고 외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라면 뭔가 지금 좀 9살이니까 올해 외웠나요? 구구단을? 아, 네, 그러네. 올해 예,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해주셨는지 요거 알려주시면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이 좋은 팁을 얻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비 2학년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숫자에 약하고 계산이 느립니다. 수학은 좋아하지만 산수는 싫었습니다. 논리적인 것은 좋지만 단수 남기는 싫습니다. 다스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구구단 표가 아이 방문에 붙어 있습니다. 시계를 보는 법을 알고 나서 시계 안에 5단이 있다는 걸 알아낸 다스리가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쉬운 2, 3단을 노래하면서 외우고는 역시나 또 쉬워했습니다. 9단이 재밌는 규칙을 알고 역시나 빨리 외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9단 테스트를 받는다기에 다슬 엄마가 다슬이한테 다슬아 9단 외웠어? 바로 다슬이가 엄마! 그러더라고요. 몇 단어 들어보지 않아도 다슬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내에게 눈짓을 해서 대화를 중단시키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슬아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다슬아 9구단 외우는 거 재미없지. 아빠도 재미없는 걸 잘 못해. 특히 단순하게 외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 다슬이가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그런데 9구단도 그렇고 단순하게 외워야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때? 어떻게? 아빠가 칠판에 9구단 문제를 쓰면 다슬이가 막 답을 쓰는 거야. 한번 해볼까? 다슬이가 이미 아는 2, 3, 5, 9단을 무작위로 문제를 냅니다. 칠판 구석구석에 문제를 쓰며 옮겨 다니면 다슬이가 순서대로 답을 쓰며 따라옵니다. 답보다 문제의 글자 수가 많고 다슬이는 외운 걸 끄집어내야 하니 시간이 얼추 맞습니다. 모두 정답 1단계 통과. 예. 게임이네요, 게임. 예. 2단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몇 번을 하니 7, 8단이 취약함이 바로 나옵니다. 문제파. 다슬양 지금부터는 틀리는 답이 나오면 10번씩 외우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네. 어느 순간 이것도 능숙하게 되자 아빠는 선생님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재밌게 가르쳐줘. 넌 그랬어? 아빠는 다슬이 하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못하시는 거야. 알아. 다슬이가 제 목을 끌어안습니다. 어제 면담을 다녀온 아내가 아침에 다슬아 9구단 통과했다면서? 제가 웃으며 다슬아 축하해. 선생님이 7, 8단을 물어보시더라고. 계속 거기서 헤맸는데. 취약점을 발견한 아빠 덕분에. 근데 아이들은 참 그 걸리는 단이 똑같네요. 7단, 8단. 네. 오히려 9단은 또 잘해요. 9단은 원칙이 좀 있잖아요. 네. 7, 8단 할 때 저도 되게 애먹었어요. 7단을 특히 못해요. 7단. 네. 7단이 어려워. 헷갈리고. 우리가 칠칠 맞아서 그래. 아니 이거 듣다 보니까 아이가 아빠의 진로 결정을 아빠 참 선생님을 했으면 잘할 것 같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슬이도 표현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다슬이가 생각하는 아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걸 몇 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다슬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저기 친구들하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슬아 너희 아빠는 어때? 라고 물어봤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또 제일 재밌는 사람이야.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야. 뚱뚱한 사람이야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있으면 이런데 집에서 이렇게 벗고 있으면 네.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상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슬이가 와서 이렇게 배만 집에서 놀려요. 맨날. 네. 근데 체격적으로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시지가 않는데 다슬이 딱 입장에서는 체격 좋아 보이시는데. 아빠 배를 보고 뚱뚱하다고 느끼나 봐요. 근데 이거 진짜 제일 좋은 행복하고 예. 재밌는
돼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됐어요. 네, 맞아요. 에피소드 몇 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음 편으로 네. 다음 이야기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정진 원장님 말씀 에피소드 들으면서 팁 되게 많이 얻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게임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팁 가지고 꼭 한번 아이한테 적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엄마 되어자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